계엄 전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당, 야당 이름이 써 있는데 계엄 전으로라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마지막부터 올해 1월 두 번째 주까지 딱 그려져 있거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4주에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러나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계엄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3주째는 굉장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랬다가 지금요 이게 좁혀지면서 1월 둘째 주는 또 거기서 거기로 좁혀졌어요. 그러면은 계엄 사태 전인 11월 말과 지금이 거의 여야 상황이 같아진 거예요.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이거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의원님. 왜 이렇게 좁혀졌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엄 전 지지율 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예,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으로 놀랐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한때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지금은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겼다는 일부 조사는 또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그 비상시국에 너무 지금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하면서 또 지금 그 내란 수괴다, 또 내란 어떤 공범이다, 내란 선전하면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 예를 들면 특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까지도 이제 탄핵을 함으로써 권한 대행이 비상시국을 좀 수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뭐 내란죄다, 내란 수괴다 이렇게 그 많이 이제 프레임을 짜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막상 또 헌법재판소에 심리 들어가게 되니까 또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제외를 뭐 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 한남동 현직 대통령 관저에 이렇게 그 불법 어떤 그 체포 영장을 지금 현재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라든지 그런 등등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이 지지율 모습, 뭐 오늘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율도 비슷하게 보여요. 굉장히 여야 상이 좁혀지고 있어요, 지지율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로 내려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올라간 상황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당황스럽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지표이죠. 지금으로서는 계엄 이전에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 대한 비율이 70%대였다가 60%대로 그게 또 내려갔다는 내용도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대처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의식들은 더 큰데 제1당인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처음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아마 민주당이 48%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아마 처음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구도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뭐 탄핵이나 아니면 최상목 대행의 고발이나 조금 더 민주당이 과격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뭔가 우리 국민의 균형과 견제 심리가 작동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뭔가 정쟁의 그런 사안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요소들이 되면서 다시 그런 정당 지지율로 회귀하게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정성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처럼 민주당이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도 뭔가 다음 정권에 있어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전해드렸죠. 정당 지지율 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론조사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대선 주자 어떻게 보면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비교가 돼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5명을 좀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약간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니까 지난달과 비교해 봤는데 일단 전체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선 주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연 앞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12월 조사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떨어졌어요. 12월에는 37.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건 32입니다. 다른 주자들은 비슷하게 나오죠. 지난달이나 오늘 나온 거나. 다만 김문수 장관은 조금 차이가 보이죠. 12월과 1월 조사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숫자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5%포인트 차이니까 뭐 여러 가지 오차 범위도 고려해서 하지만 일단 절대값 자체는 낮아졌어요. 네. 이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낮아진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거하고 사실은 이제 연동해서 같은 맥락입니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물론 뭐 여야를 떠나서 특히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원탑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또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부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부감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40%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그런 있습니다. 거부감을 조사한 조사에서 1등으로 나온다. 단연히. 압도적인 1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파 지금 보수 진영의 지금 그 지도자들은 뭐 이렇게 잠재적인 후보자들은 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만 한 자리 숫자들이. 미미하지만 그것이 이제 향후 이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 효과를 통해서 이제 폭발 상승할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좌파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럴 어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 좀 굉장히 좀 폭락할 그런 어떤 내연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거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1등을 대선 후보로서 달렸던 것과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그때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식 의원님, 지금 홍석준 전 의원의 말씀은 여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지지율이 사실 한 자리 숫자라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수렴이 되면 꽤 폭발력이 있을 거 아니냐.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른 누구가 있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위험 요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신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래도 지금 그 진보 쪽의 후보자들의 총합과 예. 그리고 이 여당인 지금 보수 쪽의 후보자들의 총합하면은 36대 26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지금 전체가 다 나왔어요, 지금요. 예, 저 질문은 사실 오픈 퀘스천이어서 장래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누가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렇게 나중에 정말 선거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1대1 구도에서의 그런 지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가 빠졌단 말이죠. 예. 진보 진영에서의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예.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우원식, 조국, 김동연 1% 2%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진보의 지지자들이 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수에서는 김문수 지금 장관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그 다시 한번 볼까요? 김문수 장관 지지율 내용이 두 번째로 지금 2위로 돼 있는데 예.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거는 8% 기록이요. 근데 12월 조사는 2%니까 글쎄요. 무슨 여전히 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변화가 보이는군요. 저렇게. 예. 되돌아보면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한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오. 그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던 지금 나오는 장면이죠. 요거 좀 영상으로도 따로 준비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네, 신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영상부터 소개드렸는데 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저 영상에서 앞에서 유인촌 장관이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정말 성인군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보수가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직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거 외에는 최근에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당 지지도에 대한 결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는 아마 보수가 집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마치 큰 트렌드의 변화로 읽는 거는 과잉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간도 많이 뭐 조기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많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상당히 보수 진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면서의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지금으로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더 이런 비상계엄을 사태를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훨씬 더 겸손하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정말 다음 정권의 예. 그런 지도자감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도층에 더 많은 그런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문수 장관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선 주자 뭐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의 지지율이에요. 뭐 선호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갑자기 좀 올라갔어요. 뭐 절대값 자체는 여전히 한 자리긴 하지만 올라가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신영 의원 그 분석에 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 조금 전에 저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사실은 깊은 게 당시 서영교 의원이 마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듯이 아니면 군대 어떤 그 이제 장교가 사병을 대하듯이 예. 일어나서 인사하라,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꼿꼿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김문수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거라든지 또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뭐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좀 됨으로써 김문수 장관의 어떤 독특한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캐릭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연관돼서 지금 국민들이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을 장래 지도자감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 본인은 내가 대선 후보로 이게 거론되는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불행하다 이 자체가. 예, 겸손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갑자기 나온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김문수 장관은 잘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 3선의 경기도지사 그 재선까지 그렇습니다. 하고 예, 또 예. 과거에는 또 노동운동으로 굉장히 또 단련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벼락 어떤 깜짝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지지율 조사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이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 여기 보시면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주자 중에는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여긴 변화가 없어요. 그냥 5% 6%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 한 12월 조사나 지금 조사나. 홍숙준 전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별 변함이 없이 저렇게 되고 김문수 장관이 더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 이게 예상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그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대선 그동안은. 후보였죠. 예.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뭐 그 장내 그 지도자 예. 조사에서 비슷할 정도까지 예, 한때 갔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대통령과 너무 이제 차별화 내지는 또 각을 좀 세우면서 점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특히 이제 이번 비상계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이제 폭락을 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폭락한 이런 어떤 지지율이 회복하기는 결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중 혹은 인상은 지금 총선에서도 결국은 뭐 비대위원장으로 참패를 했고 또 이런 어떤 비상계엄 내지는 당이라든지 진영을 어렵게 만든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코 한동훈 대표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 현재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의외라고도 생각하지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때까지 어떤 삶 전체가 조망이 좀 되면서 예.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론조사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리고 요즘엔 또 대선 주자 관련된 여론조사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